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캐스터 박찬입니다. 울브스전 패배로 침통한 분위기에 쌓였던 토트넘이 2주간의 휴식기를 알차게 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모처럼 개인 일정과 함께 손가락 부상에서도 회복해서 크리스탈 팰리스전 득점 사냥에 나섭니다. 팰리스전을 앞두고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서 손흥민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인연을 다룬 소식과 함께 토트넘에게 앞으로 5주가 왜 중요한지, 축구 관련 매체들의 경기 전망, 부임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크리스털 팰리스의 새로운 감독에 대한 얘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앞으로 5주 정도의 일정을 어떻게 치러내느냐에 따라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2023-24 시즌 현재 리그 5위에 올라 있는 토트넘은 4위 에스턴 빌라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는데 승점 차가 현재 5점 뒤져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가 강등 경쟁을 펼치는 루턴타운 원정에 나서는데 승리 가능성이 높고, 아스널도 셰필드 원정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 빅매치는 역시 맨체스터 더비로 맨시티와 맨유가 3월 4일 경기를 갖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새로운 감독 부임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13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 주 과연 어떤 플레이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동료 선수와 레이싱 게임을 하면서 모처럼 휴식을 즐기는 모습과 함께 훈련장에서 메디슨과 다정하게 농담하는 모습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토트넘 소속으로 어떤 특별한 순간들을 보냈는지 정리를 했는데요. 기록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얼마나 강했는지, 또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앞둔 손흥민 선수를 소개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손흥민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 손흥민은 릴리 화이트 셔츠를 입을 때 우리 모두를 대표합니다. 승리하면 그 유명한 미소를 짓고 패배하면 망연자실하죠. 손흥민은 항상 자신의 마음을 소매에 달고 뜁니다. 모든 대회에서 395경기에 출전해 157골을 넣은 손흥민의 토트넘 입단 9년 차를 맞이하는 지금, 두 번의 중요한 순간에 대한 그의 반응을 되돌아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두 경기 모두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였는데요. 두 경기 모두 손흥민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경기였습니다. 하나는 토트넘 팬들에게 그의 이름을 영원히 새겼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손흥민은 2015년 9월 13일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썬덜랜드를 상대로 데뷔했습니다.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해서 썬더랜드를 상대로 데뷔를 했고, 조금은 부진한 모습이었고 어색한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주중 경기로 열린 유로파 리그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카라바흐라는 팀을 상대로 토트넘 데뷔골을 기록하며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말에 열린 크리스털 팰리스를 상대로 아주 멋진 골을 기록했는데, 그 골이 또 데뷔골이었고 결승골이었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왼쪽 윙어가 아닌 해리케인이 뛰던 자리 바로 밑에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뛰었는데, 썬더랜드 전과는 다른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골까지 기록했고, 이 골은 팀의 승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골이었습니다. 소니의 2로 파트 1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한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이었는데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인터뷰를 다시 보면 10여 년 전의 손흥민과 지금의 손흥민의 축구에 대한 열정과 헌신은 그대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겼고 제가 득점해서 정말 기쁩니다. 크리스가 센터백과 1대1로 맞선 상황에서 크리스가 저에게 공을 건넸고 저는 왼발로 슛을 날렸죠.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놀라웠어요. 정말 힘들었고 강했고 이겨서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기고 싶었고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고 정말 대단했어요. 팬들도 정말 대단했어요. 매일 훈련하고 경기하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선수들은 행복하고 정말 재미있는 사람들이에요. 스태프들은 저에게 친절하고 매일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뛰고 있죠. 저는 매일 행복합니다. 득점할 때마다 행복하죠. 매 경기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네, 이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에릭센 투입 이후에는 왼쪽 윙어로 포지션을 변경했는데, 에릭슨의 패스를 받아서 15m 정도 드리블 돌파 후에 수비수 3명을 옆에 두고
골을 기록했습니다. 당시에는 뭐 경기에 뛰지 않았던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청용 선수와 서로 포용을 하면서 또 팀 내 가장 높은 평점을 자축했었습니다. 네, 손흥민의 1호 파트 2는 토트넘 핫스퍼 개장 1호 골의 주인공이 됐다는 소식인데요. 2019년 4월 3일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 개장 첫 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프리미어리그 데뷔골 상대였던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또 골을 기록한 건데요. 화이트 하트 레인을 떠나서 새로운 구장에서의 첫 경기는 개장이 몇 차례 연기되면서 그 상대 팀도 몇 차례 바뀌었는데 하필이면 또 크리스탈 팰리스였습니다. 당시 토트넘은 5경기 무승의 부진에 빠져 있었는데 후반 10분 손흥민의 역사적인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 개장골과 에릭센의 추가골로 2대0 완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경기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팀 동료, 스태프, 팬들이 자랑스럽고 놀라운 응원과 이 멋진 경기장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의 첫 골은 매우 특별한 골이지만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에는 더욱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두 골 모두 의미가 너무 커서 하나를 고를 수 없고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데뷔골, 팰리스전에서 나왔던 골이죠. 그리고 개장골, 이 두 골에 대해서 어느 골이 더 특별하냐는 질문에 두 골 다 의미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의 1호 파트 1과 파트 2는 모두 상대가 크리스탈 팰리스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말이죠. 영국 지역지인 풋볼 런던은 앞으로 5주가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3월에 크리스탈 팰리스를 시작으로 에스턴 빌라, 풀럼, 루턴 타운을 상대하는데 이 일정에서 모두 승리를 해야 하고 경기력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 기사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 에스턴 빌라가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 승리로 승점 5점을 앞서고 있고 토트넘은 지난 주말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팀은 챔피언스리그 축구를 걸고 다시 연승 행진을 이어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주요 선수들이 복귀했음에도 토트넘의 경기력은 이전의 높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최정상의 기량을 선보이며 상대를 압박했던 포스텍 감독은 토트넘을 다시 최고의 경기력으로 끌어올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 2시즌 동안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했던, 특히 지난 시즌은 시즌 하반기 뒷심 부족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했었던 뼈아픈 기억이 있는 토트넘인데요. 이제 4위 진입을 향한 중요한 일정입니다. 바로 그 첫 상대가 크리스털 팰리스입니다. 영국의 국영방송사인 BBC의 크리스 서튼은 토트넘의 무난한 승리를 전망했습니다. 크리스 서튼은 토트넘은 여전히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쫓고 있으며 만약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한다면 지난 시즌을 마무리하는 방식을 생각해 본다면 멋진 시즌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포스테코글루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탑4에 들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팰리스의 경우 새로운 감독 올리버 글라스너가 첫 경기에서 번리를 꺾으며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이번 경기는 훨씬 더 힘든 시험이 될 것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몇 주 동안 약간 주춤하며 승점이 떨어졌지만 뛰어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라스너는 자신의 축구 철학과 골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왔지만 토트넘은 그 점에 꽤 능숙하기 때문에 리듬을 찾을 수 있다면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팬들의 예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토트넘의 승리 가능성이 팬들이 78%로 투표를 하면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크리스 서튼은 그 스코틀랜드의 록밴드인 트윈 애틀랜틱의 샘 맥트러스티와 로스 맥네와 경기 예측을 함께 했는데요. 샘은 글라스너의 벌리전 승리에 놀랐다며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경기가 될 것이다. 1대2로 팰리스가 승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고요. 로스는 셀틱에서 온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꽤 경기를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장밋빛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토트넘 팬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축구가 즐거우면 모든 경기에서 승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하지만 또 즐기는 것도 괜찮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나인틴민, 그 인터넷 축구 뉴스 플랫폼인 나인틴민은 토트넘의 2대0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시즌의 다른 시점이었다면 토트넘이 4골 또는 5골 차로 이길 수 있는 경기였을 겁니다. 여전히 그렇긴 하지만 팰리스는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남은 시즌 동안 더 어려운 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토트넘은 여전히 팬들 앞에서 팰리스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화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압도적이지는 않겠지만 포스테코글루의 팀은 토요일에 승점, 석점을 모두 가져갈 것입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토트넘이 시즌 초반 보여줬던 최고의 팀은 아니지만 크리스탈 팰리스를 꺾기에는 좀 무난하지 않겠느냐,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 건데요. 나인틴민의 그 예상 라인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울브스 전에서 이제 포로와 우도기가 빠진 가운데 무기력한 경기를 펼쳤는데요. 나인틴민은 4-2-3-1 포메이션으로 토트넘이 경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카리오가 선발 출전하고 포로가 빠진 자리에 로얄이 들어오고 로메로와 판더펜의 센터백, 우도기가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하고 비스마, 사루, 클루셉스키, 메디슨, 손흥민 그리고 히샬리송의 출전을 예상했습니다. 토트넘은 울브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페드로 포로와 데스티니 우도기가 모두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소식을 들었지만 우도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복귀할 예정이지만 포로는 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이언 세세니용은 수술을 받은 후 남은 시즌을 결장할 것으로 보이며 프레이저 포스터와 매너 솔로몬과 함께 결장할 것입니다. 벤 데이비스는 벤치로 물러나고 우도기가 선발 라인업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손흥민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요. 손흥민은 아시안컵 탈락 후 한국 대표팀 동료 이가인과의 다툼으로 입은 것으로 알려진 손가락 탈구 부상에서 회복한 것으로 보이며 손흥민의 경기력이 토트넘의 탑4 진입 여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력이 이날 경기에서 승부에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스포츠몰의 예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홈 9경기에서 클린시트 경기가 없었고 최근 토트넘과 맨시티가 영입 경쟁할 것으로 보이는 에제가 복귀한 팰리스가 득점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2주간의 회복 훈련을 통해 맞춤 전술을 구사한 것으로 보이는 토트넘이 더 많은 득점으로 승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비참한 수비 행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점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계 매체인 후스코드닷컴은 2대1로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했는데요. 토트넘은 지난 울브스와의 경기에서 5경기 무패 행진이 끝나면서 상위권 경쟁에서 아스톤 빌라의 승점 5점 차로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지난주 첼시와의 경기가 연기되어 추가 휴식이 유리하게 작용하기를 바라며 순위표에서 주변 팀들을 상대로 한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크리스털 팰리스는 지난 주말 홈에서 10명의 선수로 구성된 벌리를 꺾으며 3경기 무패 행진을 끝냈습니다.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은 런던 남부에서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팰리스와의 최근 7번의 홈 경기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글라스너 감독이 이끄는 이글스는 더 강해 보일 수 있지만 토요일에 북런던 팀이 남런던 팀을 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트넘이 상대할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 새로운 감독은 만만치 않습니다. 트랜스퍼 마트가 글라스너 감독이 이제 어떤 감독인지를 좀 소개를 했는데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분데스리가의 볼프스부르크와 프랑크푸르트를 지휘하며 챔피언스리그 진출, 유로파리그 우승 등을 이끌며 지도력이 검증된 감독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감독설도 제기되었고 최근에 로이 호지슨 감독이 물러난 크리스탈 팰리스의 감독이 된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인데요. 최근에는 우니온 베를린, 리옹, 노팅엄 포레스트와도 연결이 되었었죠. 하지만 글라스너 감독의 문제는 한 팀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건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남은 시즌을 좀 잘 마무리하고 다음 시즌 정도도 이제 성과를 내겠지만 그 다음 시즌은 이제 어떻게 될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감독 올리버 글라스너가 크리스탈 팰리스의 새 감독으로 확정됐는데 이는 클럽이 로이 호지슨 감독이 경질을 발표한 직후인 월요일에 발표됐습니다. 지난 여름 프랑크푸르트를 떠난 글라스너 감독은 이전에 우니온 베를린, 리옹,
노팅엄 포레스트 등의 이적설이 제기된 바 있으며 49살의 오스트리아 출신인 그는 프리미어리그 팀과 2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볼프스부르크에서 그랬던 것처럼 프랑크푸르트 감독 부임 2년 차에는 글라스너 감독을 둘러싼 추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로파 리그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결국 글라스너는 잔류를 결정하고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과 2023년 포칼 결승전까지 팀을 이끌었지만 프랑크푸르트는 라이프치히에게 2대 0으로 패하면서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결승전은 볼프스부르크 시절과 마찬가지로 벤치 감독과 구단 수뇌부 간의 불화가 보고되면서 글라스너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치른 마지막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자, 이 트랜스마크트는 분데스리가의 기적 일꾼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지휘한다며 긍정적인 기사를 냈는데 과연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이 올 시즌 마지막 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어떻게 이끌지도 관심입니다. 하지만 좋은 감독이면 분명한 것 같죠? 네, 토트넘은 울브스전 패배 시 이제 결장한 데스티니 우도기가 선발 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한편 페드로 포로는 휴식기 동안 복귀를 고려하고 있다고 암시했지만 아직 동료 풀백들과 본격적인 훈련에 합류하지 못하면서 출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매너 솔로몬, 라이언스의 세뇽, 포스터는 장기 결장 중입니다. 팰리스는 마이클 올리세, 로 폴딩 그리고 두쿠레 선수가 결장을 하는데요. 요아킴 안데르센은 버니와의 경기에서 결장했지만 글래스너 감독은 예방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에베레치에제 역시 최근 허벅지 부상을 당한 후 윌 휴즈와 함께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경기를 분석하고 예상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과 장필리프 마테타의 사진을 배치해서 두 선수의 대결 구도로 보고 있는데요. 옵타 슈퍼컴퓨터에 따르면 토트넘은 경기 전 시뮬레이션에서 56.5%의 확률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꺾고 탑4 복귀를 노릴 수 있는 후보로 꼽았습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37경기 연속 득점하며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두 번째로 긴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6경기에서 단 한 번도 클린시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팰리스는 지난주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첫 경기에서 벌리를 3대0으로 꺾었습니다. 앨런 파두 전 감독은 팰리스에서 프리미어리그 첫 두 경기를 승리로 이끈 유일한 감독이었는데 2015년 1월 버니와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 역시 감독 지휘봉을 잡고 첫 경기를 버니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는데 또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지도 팰리스는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라스너의 시대는 지난주 이글스가 10명의 선수로 구성된 벌리를 3대0으로 안파하며 강등 우려를 덜어내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다음 일정은 템즈강을 건너 토트넘과 맞붙는 것으로 토트넘은 울브스전 패배를 반성하며 2주간 휴식을 취한 후 프리미어리그 탑4 진입을 노리며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 노력 계획입니다. 지난 토요일 팰리스는 조시 브라운힐의 전반전 레드카드를 최대한 활용하며 크리스 리차드, 조던 아유, 장필리 마테타가 득점포를 가동했고 만족스러운 셀러스트 파크에서의 승리로 강등권에서 8점 차로 앞서 나갔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25경기에서 38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기대 실점은 43.8로 더 많은 실점을 허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탑3 팀의 20점대 실점과 비교하면 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37경기 연속 득점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수비에서의 안정감이 갖춰지지 않으면 어려운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디 애널리스트 분석 계속해서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풀백 페드로 포로와 데스티니 우도기를 복귀시켜 상대의 역습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도기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로채기 부문에서 토트넘 선수들 중 28개 1위를 달리고 있고 토트넘 외곽 수비수 중에는 포로가 131번, 67번의 태클에 이어 리커버리 129회와 태클 60회에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공격수 부문에서는 토트넘은 올 시즌 울브스를 상대로 드물게 쉬는 날을 경험한 주장 손흥민에게 다시 한번 의존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15경기에서 이글스를 상대로 10골을 넣으며 사우스햄턴 15골, 레스터시티 13골을 상대로만 더 많은 골을 기록할 정도로 팰리스를 가장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2골을 넣은 손흥민은 히샬리송의 10골과 함께 토트넘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두 명의 선수 중 한 명입니다. 히샬리송은 이번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브라질 선수지만 2월 초 전 소속팀 에버튼을 상대로 두 골을 넣은 이후 두 경기 동안 득점 없이 무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이번 경기에서 슈팅 감각을 되찾길 바랄 것입니다. 자, 히샬리송의 부진이 좀 빨리 탈출이 돼야 하고 손흥민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좋은 컨디션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옵타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양 팀의 결과도 예측을 해봤는데 이번 시즌 토트넘은 대체로 홈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옵타 슈퍼컴퓨터는 토요일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의 대응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킥오프 전 슈퍼컴퓨터가 실시한 10,000번의 경기 시뮬레이션에서 토트넘이 56.5%, 팰리스가 18.5%, 무승부가 25%로 토트넘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포업에서 승부 예측에서도 토트넘의 승리 확률을 높게 봤는데요. 최근 17번의 대결 중 16경기에서 패가 없는 토트넘이 2대1로 이길 것으로 봤고 52%의 승률을 예상했습니다. 배당률 업체들의 분석에서도 토트넘의 승리 시 1.51배, 팰리스의 승리 시 배당이 6.11로 대다수 베팅 업체들의 배당률 분석에서도 토트넘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축구 경기에서 이런 예측들은 또 빗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호지슨이 물러나고 글라스너 감독이 지휘하는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손흥민 선수가 이전에도 그랬듯이 득점을 하면서 팀의 귀중한 승리를 선사할지 기대가 큽니다. 토트넘의 경기 결과 후 최신 뉴스 영상도 한준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십시오.